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입니다. 최종엽 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논어 속에 담긴 공자의 말을 통해 흔들리는 인생을 잡아주는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걸어야 합니다. 공자께서 증삼에게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라고 하자 증자가 네 라고 답했습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자가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 서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는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심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여정이 마음에 들고 흡족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 것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50에 조급하다는 건 그래도 희망입니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건 그것 이외에 대부분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부터 70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부터 90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은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지금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에 있습니다. 나이 50은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지식 기반의 사회를 살아가며 학교 학습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지, 욕심과 품위의 갈등 속에서 어떤 교양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지난 50년의 삶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게 사는 삶이며 어떤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삶의 모습인지를 알아야 인생 후반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대한 의지는 언제까지 필요한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를 사료해 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50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50년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필요합니다. 꾸준함과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희극과 비극을 가르는 건 분명한 목표입니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를 선택하는 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 후반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강점을 선택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율곡이인은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학문을 시작하는 초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그가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관계는 놀랄 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또한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30대, 40대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발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랑만 하는 지천명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볼품없지만 못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스스로는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회사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질문을 멈추면 창의력도 성장도 멈추고 맙니다.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화날 때는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기분에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화났을 때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에서 발생합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대가 없이 얻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즐겁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삶이 즐겁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 50에 읽는 논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